오늘은 디에고 서울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2개월 전에 첫 번째 리뷰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물량이 완판이 되고 예약 구매로 전환이 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지금은 재입고가 완료된 상태라서 예약하셨던 분들은 순차적으로 제품 발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는 재고 소진 시까지 바로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제품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래도 29만원대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싼 맛에 잠깐 타다가 버리는 건 아닌지 오래 탈만한 내구성이 나올지에 대해서 실제 사용 후기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후기 영상까지 올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부담 없는 선에서 많은 분들이 미니벨로에 입문해 보시고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몇 개월 동안 직접 타봤는데 제품이 별로였다면 굳이 이렇게 두 번째 영상까지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요. 가격이 저렴할수록 괜히 더 걱정되는 심리를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매 전에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만 추려서 답변해드리고 3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신 건 리어렉 설치 가능 여부입니다. 리어렉은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프레임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전용 홀이 있기 때문에 장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티티카카 프리미엄 리어렉을 설치해봤는데 유격 없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자캠을 하시거나 짐을 싣는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리어렉을 설치한 상태에서도 폴딩 좌석 간격만 조정해 주시면 폴딩 시 간섭 없이 완벽하게 잘 접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특히 초등학생도 탈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는 성인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나마 작게 나온 편이라서 제가 직접 태워보고 확인한 결과 신장 130에서 150 정도 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탈만 합니다. 실제로 제 둘째 아들 키가 딱 137 정도 나오는데 안장에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피팅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 어머니가 이 디에고 서울을 주로 타고 다니시는데 어머니 신장이 150 정도 되시거든요. 타시면서 전혀 불편하다는 말씀 없으셨고 지금까지도 매일 동네 마실용으로 아주 잘 타고 다니십니다. 반대로 신장이 180 이상으로 크신 분들에게는 자전거가 확실히 작습니다. 보통 이런 대중적인 보급형 미니벨로들은 대부분 원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장과 핸들바 사이에 앞뒤 간격이 넓은 트라이폴드 종류나 핸들바 스템이 연장되어 나오는 반접이식 미니벨로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 트렁크에도 수납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반 세단 승용차 트렁크에 20인치 반접이식 미니벨로를 2대까지 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접으신 뒤에 체인과 뒷 드레일러가 있는 쪽이 위를 향하게 눕혀서 넣으시면 중소형 승용차 트렁크에도 한 대 정도는 정말 널널하게 충분히 들어갑니다. 사실 공간을 덜 차지해서 차에 싣고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접이식 미니벨로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자 타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토 종주용으로도 타도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직장 동료와 함께 미니벨로를 타고 국토 종주를 완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탔던 자전거가 비슷한 가격대와 기어비로 연식이 꽤 오래된 미니벨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장 없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디에고 서울이 7단 기어라서 이화령 같은 경사가 엄청 심한 어필 구간에서는 기어가 모자라서 다리가 털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자전거에 내려서 중간중간 여유롭게 끌바를 섞어 주신다면 종주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거리 여행이나 출퇴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다는 프론트 가방을 어떻게 장착하는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미니벨로들은 헤드튜브 쪽에 캐리어 블록이라는 어댑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나사홀이 있어야 전용 가방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에고 서울 모델은 캐리어 블록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따로 달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규격도 흔히 쓰는 다홍 규격이 아니라 가장 호환성이 좋은 브롬톤 규격의 홀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중에 파는 수많은 브롬톤 호환 가방이나 다른 예쁜 디자인의 캐리어 블록들을 쉽게 구매해서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타사 미니벨로들과 비교했을 때 이 캐리어 블럭의 용접 위치와 각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달아도 케이블 간섭이 확실하게 덜한 편이고 블록 높이 자체도 살짝 낮게 배치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길쭉한 세로형 가방을 장착해도 핸들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확실하게 개선된 부분이고 디에고 서울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에고 서울의 제한하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제한하중은 90입니다. 체중이 90kg가 살짝 넘는다고 해서 자전거가 단번에 부서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심하면서 살살 타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피로 누적이 생겨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무게가 9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프레임 아래쪽에 튼튼한 와이어 보강제가 달려나오는 다혼의 델텍 케이블을 적용한 모델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다혼 히트 같은 모델이 가격대도 괜찮고 입문용으로 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디에고 서울의 총 무게는 직접 측정을 해보면 순정 상태 기준으로 12kg대가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알루미늄 프레임 스펙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 진짜 수많은 미니벨로들을 종류별로 다 타봤는데요. 몇백만원 이상의 7kg에서 8kg대 이하의 초경량 모델이 아니고서야 어차피 10kg 초반이나 12kg대나 대중교통을 연계하려고 손에 들고 먼 거리를 낑낑거리며 이동하기에는 무거운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지하철 계단이나 차에 실으려고 잠깐 들고 이동할 목적이라면 주행할 때는 오히려 무게가 10에서 12kg대 정도로 약간은 묵직한 느낌이 주행 안정감은 훨씬 더 좋습니다. 접어서 승용차 트렁크에 넣거나 베란다에 보관할 때 성인 남성 기준으로 충분히 가볍게 들고 수납할 수 있는 정도니까 무게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셨던 핵심 질문 7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3개월 동안 타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벨로는 가격대가 낮아질수록 사실 들어가는 구동계나 부품 스펙은 브랜드 불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가형 모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전체적인 조립 세팅 상태, 프레임의 유격과 내구성, 그리고 폴딩이 스트레스 없이 완벽하게 되는가였습니다. 디에고 서울은 이 3가지 기본기에 상당 부분 완벽하게 부합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첫째로 안장 높이를 고정해 두면 라이딩을 하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이 특히 가격대가 낮은 미니벨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디에고 서울은 10포스트 흘러내림 방지 고무링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힘을 줘서 내려봐도 확실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고 레버를 꽉 조인 상태에서 고무링이 받쳐주기 때문에 흘러내림 방지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둘째로는 입문급 저가 모델치고는 상급 핸들 포스트와 핸들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잡소음이 크게 없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이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핸들 포스트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소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 양초를 문지르시면 거짓말같이 소음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런 부위에도 이렇게 윤활유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플루이드 필름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비 스킬이 부족한 입문자분들이 타도 트러블이 없도록 림브레이크와 뒷트레일러 세팅이 아주 칼같이 잘 잡혀 있었고 저가형 특유의 프레임 찌걱거리는 잡소음도 주행 중에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었을 때 벌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폴딩 자석이 기본 장착된 것도 좋은데 자전거 중심부에 폴딩 전용 받침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편리한 게 다른 접이식 자전거들은 안장 10포스트를 끝까지 밑으로 내려야만 서게 되는데 디에고 서울은 안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폴딩해서 바닥에 세워둘 수 있고 그 상태로 바퀴를 굴려서 앞으로 밀고 가는 끌바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좁은 공간을 이용할 때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휠셋을 보게 되면 실드 베어링 휠셋은 아니지만 순정 휠셋의 구름성도 꽤 괜찮은 편이고 특히 바퀴 림 높이가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내구
내구성도 좋고요.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는 잘 굴러가고 내구성만 좋으면 그냥 막 타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디에고 소울을 타면서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핸들 그립입니다. 순정 그립을 만져보면 엄청 푹신푹신해서 처음 잡았을 때 그립감은 참 좋은데 재질 특성상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험하게 타다 보면 이 그립 테두리 실밥 부분에서 조금씩 터져 나오면서 뜯겨나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건 타시다가 나중에 본인 손에 맞는 괜찮은 그립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패드의 빠른 마모입니다. 타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조금 빨리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정 패드 재질이 약간 말랑하고 무른 편이라서 제동 성능 자체는 뛰어나지만 패드 소모가 빠른 편이라서 교체 주기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였고요. 실제로 타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29만원대라는 엄청난 가성비의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주행 성능이나 마감 퀄리티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 합리적인 가격에 미니벨로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디에고 소울 구매를 고민하시거나 미니벨로 입문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